제141화 그 사이 많이 컸군 1. 탕명이 장안성 서쪽 문을 넘어섰다. 얼마 전 황금 수레를 끌고 장안을 떠났던 탕명이 돌아왔다. 엄청난 금괴를 군자금으로 쓰라며 조영에게 전달했다. 게다가 유효를 대신해 유집이 죽자 탕명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양도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안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반란군이 천수를 거쳐 한중을 점령했으나 장안성은 희한하게도 평온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비단길을 오가는 서역 상인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좋다. 어깨를 쭉 펴고 느긋한 걸음으로 걷던 탕명의 눈에 멀리 쌍주주단이 들어왔다. 팔봉이가 할아버지를 모셔왔겠지? 오랜만에 팔봉과 할아버지를 볼 생각에 탕명의 마음이 들떴다. 훗, 등짐을 지고 가는 짐꾼들을 보자 탕명은 비단을 등에 지고 팔봉과 성도성을 나서다 검문에 걸렸던 일이 생각났다. 지금의 탕명이라면 검문하는 무사들쯤은 가볍게 제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탕명의 무공은 형편없었다. 성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인 광안 촌뜨기 탕명과 팔봉이 이제 번듯한 청년이 됐다. 한 사람은 무공 최고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원하던 돈을 벌어 이쁜 색시와 장안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할 것이다. 이쯤이면 나와 팔봉도 출세한 거야. 탕명은 고향 광안을 떠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만큼 탕명은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런데 쌍주주단이 가까워질수록 희한하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뭐지? 타고난 능력이랄까? 자신을 해치려는 기운을 탐지하는 탕명만의 특별한 촉이 발동한 것이다. 탕명은 자신을 향하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유독 한쪽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빛이 탕명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저것들 뭐지? 탕명이 한 발짝 움직이자 사특한 기운도 탕명의 발걸음을 따라 한 발짝씩 움직였다. 분명 그 불길한 기운은 탕명을 따라오고 있었다. 개방 놈들인가? 탕명은 낙양에서 양호전을 죽였다. 그리고 호기롭게 탕유가 돌아왔다 전해 라며 전승을 살려보냈다. 소식을 들었을 왕사룡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불구대천지원수 왕사룡. 이제 왕사룡이 눈앞에 나타나도 두렵지는 않다. 탕명은 키질 석굴에서 수타양경과 금강검을 얻었고 무려산에서 화엽비수를 완성했다. 게다가 천궁기 공술까지 익힌 탕명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탕명의 무공은 마침내 전생의 탕유 수준에 근접했다. 누구든 덤벼. 이제 탕명에게 달려드는 놈들은 누구든 금강검 아래 피떡이 될 것이다. 어라? 그런데 얼핏 보이는 모습이 개방 거지 같지는 않았다. 개방은 아닌 듯한데? 개방이 아니면 개방의 사주를 받은 놈들일 것이다. 그랬다. 멀찍이서 탕명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화산파 제자들이었다. 청명의 명을 받은 청주가 제자들을 이끌고 장안성에서 탕명을 찾고 있었다. 이 무리에는 전승도 함께하고 있었다. 전승이 탕명을 가리키며 청주에게 소곤댔다. 저놈이 탕명입니다. 청주도 당연히 탕명의 얼굴을 알고 있다. 전승의 말에 청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대범한 놈이군. 혼자서 장안성을 버젓이 활보하다니. 청주는 탕명이 객잔이라도 들어간다면 포위에 잡을 생각이었다. 청주가 조심스럽게 탕명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10여 명이 자신의 뒤를 밟는데 눈치를 못 챌 탕명이 아니었다. 저놈들이 이젠 대놓고 쫓아오는군. 쌍주주단으로 향하던 탕명이 멈춰섰다. 아니지. 호기는 넘치고 자신감은 충만했으나 때와 장소가 좋지 않다. 양도의 결혼식장에 무지막지한 살수들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게다가 할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후유. 탕명이 끓어오르는 호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한바탕 칼춤을 추려던 마음을 진정시킨 탕명이 생각을 정리한 듯 발걸음을 동쪽으로 바꿨다. 탕명은 한식경이나 미행자들을 달고 장안성을 가로질렀다.
무림맹. 장안성 동쪽 끝에는 무림맹이 있다. 서쪽 문으로 들어섰던 탕명의 발걸음이 무림맹 앞에서 멈췄다. 이곳이 좋겠다. 무림맹의 문은 예전과 달리 닫혀 있었다. 지난번 무림맹에 거금을 기부한 탕명이다. 또 기부하려는 것일까? 무슨 생각인지 머리를 질끈 동여맨 탕명이 무림맹의 문을 열어젖혔다. 탕명이 무림맹 안으로 들어가자 뒤를 밟던 청주가 무릎을 쳤다. 됐다. 독 안에든 쥐다. 청주가 제자 한 명을 불러 세웠다. 너는 이 길로 대사형에게 소식을 전해라. 네, 청주가 전승을 보며 말했다. 탕명이 자네를 보면 낌새를 알아차릴 것이야. 자네는 이만 돌아가 있는 게 좋겠네. 전승이야 당연히 무시무시한 탕명을 보고 싶지 않다. 옳다구나 생각한 전승이 얼른 자리를 떴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청주가 제자들을 이끌고 무림맹의 문턱을 넘었다. 탕명은 자신을 미행하던 자들이 무림맹 안으로 들어서자 살짝 놀랐다. 이놈들이 간이 크군. 그래, 어떤 놈인지 보자. 탕명은 아무것도 모른 척 연무장을 향해 걸었다. 점심시간이었나? 식사를 마친 듯 정파 제자들이 하나둘씩 연무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탕명! 청성파 제자 양강이 연무장으로 오고 있는 탕명을 발견하고 반갑게 불렀다. 양형. 2달도 안 돼 다시 만났지만 2년 만에 만난 듯 반가운 얼굴이다. 아미파 제자 수양도 탕명에게 다가왔다. 탕 동생, 멀리 간 줄 알았는데 장안에 있었던 건가요? 온통 적들뿐인 곳에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리 반가울 줄이야. 탕명이 환하게 웃었다. 한중에 갔다가 오늘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잘 계신지 궁금해 들렸습니다. 그래, 마교놈들 상황을 정찰한다더니 벌써 갔다 오신 건가요? 양강이 잠옷 흥분한 표정으로 답했다. 드디어 오늘 출발할 것이네. 수양이 거들었다. 이제 고택 도사께서 나오시면 아마도 반 시즌 후에는 출발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수양은 양강과 달리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젊은 혈기의 양강은 마교를 상대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마공의 무서움을 겪었던 탕명으로서는 양강과 수양의 안전이 적잖이 걱정됐다. 탕명은 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흘낏 주위를 살폈다. 무림맹으로 들어선 10여 명의 무림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옴을 느꼈다. 대담한 놈들이군. 탕명은 전혀 낌새를 못 챘다는 듯 수양과 양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헉, 의외였다. 탕명을 향해 유들유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화산파 망나니 청주였다. 청주는 늘 청색과 같이 다녔는데 오늘은 청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청주 저자가 나를 미행한 것인가? 왜지? 탕명은 언뜻 이해가 안 됐다. 청주를 보고 놀란 것은 탕명뿐만이 아니었다. 무림맹에 파견된 화산파 제자 운검이 사숙인 청주와 사형제들을 보자 놀라 달려와 인사했다. 운검이 사숙께 인사드립니다. 청주 또한 운검이 이곳 무림맹에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운검에게 슬쩍 눈길을 준 청주가 간단히 말했다. 그래, 운검. 수고가 많다. 운검은 자신에게 망신을 줬던 탕명이 다시 나타나자 기분이 더러웠다. 그렇다고 패한 처지에 아는 체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사숙 청주가 사형제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자 운검은 원군을 만난 듯 기뻤다. 하지만 운검의 기쁨과 달리 자신을 대하는 사숙 청주의 반응은 썰렁했다. 그저 자신의 인사를 받아줬을 뿐 청주의 눈길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지? 운검으로 인해 잠시 멈췄던 청주의 발걸음이 이내 탕명에게 향했다. 청주가 탕명에게 다가가 먼저 아는 체를 했다. 탕명. 오랜만이네. 자신의 뒤를 밟던 상대가 웃는 얼굴로 아는 체를 하니 탕명은 기가 막혔다. 이자가 뻔뻔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어쩌겠는가. 탕명도 일단 얼굴빛을 환하게 했다. 어이구, 청주 도사님, 오랜만입니다. 청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너와는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군. 벌써 4번째나 우연히 만났으니
우연 아니거든. 탕명은 망나니 청주가 분명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일단 거짓 웃음을 지었다. 벌써 네 번째인가요? 그런데 무린맹에는 웬일로? 청주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했다. 우리 화산파는 무린맹에 자금과 인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해 들렸지. 아, 그렇군요. 거짓말도 어쩜 이리 잘하는지. 탕명은 이 청주라는 도사를 언제고 한번 손 봐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사숙인 청주가 자신은 본체만체하고 얄미운 탕명에게 관심을 보이자 운검은 뻘쭘해졌다. 사숙이 어찌 저 녀석을 아시는 거지? 여러 번 만났던 사이 같은데. 운검이 대화산파를 대표해 처음 무린맹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제자가 운검과 친하게 지내려 애썼었다. 그런데 얼마 전 탕명에게 패한 후 무린맹 안에서 운검의 위치가 흔들렸다. 그러던 차에 사숙 청주가 대거 제자들을 이끌고 왔으니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기회라 생각했다. 운검은 자기 딴에는 큰 임무를 맡고 무린맹에 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하는 사숙이 원망스러웠다. 게다가 대화산파 2대 제자인 청주 사숙이 저 얄미운 탕명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양강, 수양은 물론 화산파 2대 제자인 청주까지 탕명 주위에 몰려들자 무린맹에 파견된 다른 정파 제자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탕명에게 쏠렸다. 누구야? 저번에 무림객잔에서 운검의 매화명검법을 맨손으로 제압했던 그 친구잖아. 아, 그럼 저 친구가 그 친구야? 운검보다 어려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군거리니 청주의 귀에 안 들릴 수가 없었다. 뭐라? 탕명 이놈이 감히 운검을 망신 주었단 말인가? 청주가 확인차 운검을 바라보니 운검이 고개를 푹 숙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사실임이 분명했다. 이놈이! 안 그래도 탕명을 곱게 보지 않고 있던 청주였다. 그런데 화산의 제자를 망신 주었다고. 실력보다 과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청주의 안색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청주의 임무는 장안을 뒤져 탕명을 찾는 것이었다. 이제 탕명을 찾았으니 자신의 임무는 완수했다. 청주는 거기까지만 하고 대사형 청명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하지만 여러 정파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탕명의 손에 제자 운검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에 청주는 꼭지가 확 돌았다. 아니지. 이깟 놈 하나 잡는데 대사형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나? 내가 잡아 화산으로 끌고 가면 그뿐 아닌가? 이참에 공을 세워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들자 청주의 눈빛에 살기가 살짝 비쳤다. 자신을 바라보는 청주의 눈빛이 돌변하자 탕명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이자가 분명 나에게 볼일이 있는 듯한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탕명은 청주와 만났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청주와 처음 만난 곳은 한중 성문 앞이었다. 전날 밤 동정을 살피려 사룡방에 잠입했다가 청명이 던진 젓가락에 발등이 찍혔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때 청명과 청주에게 잡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랐다. 두 번째는 수타양경을 찾아 키질 석굴로 가던 중이었다. 화산파와 사룡방이 곤륜파와 한판 전쟁을 하러 간다는 얘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탕명은 곤륜파 무의 분타에 갔었다. 거기서 마교에 의해 박살이 난 처참한 광경을 보았고 그때 청주와 청색을 다시 만났다. 세 번째는 수타양경을 찾아 돌아오던 중 영영, 마일, 마이와 대치 중인 청주와 청색을 옥문객잔에서 다시 마주쳤다. 오늘이 네 번째다. 하지만 이전 세 번은 우연히 마주쳤지만 오늘은 이전과 달리 청주는 탕명에게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자가 나를 미행한 이유가 뭘까? 촉이 좋은 탕명이었지만 갑자기 화산파가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42화 그 사이 많이 컸군. 탕명이 무린맹으로 들어가자 탕명의 뒤를 쫓던 청주가 쾌재를 불렀다. 무린맹이 어디인가? 바로 화산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무린맹이었다. 무린맹에는 정파 제자들이 한가득하니
어찌 보면 탕명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었다. 어라? 그런데 막상 무림맹에 들어선 청주 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저 친구가 운검의 검을 맨손으로 상대해 이겼다더군. 나는 직접 보았네. 화산파의 매화미양검법을 상대로 청성파의 최심장을 펼쳤는데 정말 대단했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한 사내가 나섰다. 저 친구는 무공만 강한 것이 아닐세. 네, 대부분의 문파에서는 똘똘한 3대 제자를 파견했으나 종남파는 달랐다. 종남파는 대사형인 왕대봉을 무림맹에 파견했다. 그래서인지 왕대봉은 무림맹의 대사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왕대봉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다시 말했다. 내 고택 관장님께 들었는데 저 친구가 금괴를 무림맹에 기부했다더군. 금괴를요? 그래, 그것도 큼지막한 놈으로 2개나 기부했다더군. 와, 그럼 화산파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왕대봉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들을수록 가관이었다. 구파 일방 중 으뜸이라 자처하는 화산파였다. 그런데 그런 화산파의 명성이 탕명으로 인해 무림맹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었다. 청명의 오른팔을 자처하는 화산파 2대 제자인 청주가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리 되면 저놈을 그냥 곱게 잡아갈 수는 없지. 꼭지가 획 돌은 청주가 뭔가 생각을 굳힌 듯 연무장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섰다. 매화가 새겨진 장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청주에게 쏠렸다. 누구지? 운검의 사숙인 것 같은데. 왕대봉이 또 나섰다. 내 보기엔 화산파 2대 제자가 분명하군. 그런가요? 근데 왜 연무장 안으로 들어선 거죠? 누구랑 비무라도 하려는 걸까요? 왕대봉이 짐짓 탕명을 걱정하는 듯 말했다. 화산파 도사가 운검을 이긴 저 친구를 노려보는 눈이 심상치 않군. 아무튼 오늘 재미난 볼거리가 생기겠어. 왕대봉의 말에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운검의 복수라도 하려는 걸까요? 화산파의 2대 제자면 엄청 강하지 않나요? 3대 제자들 간의 일에 끼어드는 건 너무하잖아요? 왕대봉이 소란을 종결시켰다. 화산 2대 제자가 괜히 나서지는 않았을 터이니 뭐라 얘기하는지 일단 들어보세. 정파 제자들이 한 차례 주절주절 떠들기를 마치자 청주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탕명을 향해 말했다. 탕명, 화산파의 매화명검법을 내가 맨손으로 상대했다는 게 정말이냐? 난 믿을 수 없는데 어디 다시 보여줘봐. 청주가 대놓고 도전장을 내밀자 탕명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자가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것이지? 청명을 상대하기 전에 그의 사제인 청주를 상대로 자신의 무공을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단 자신을 지목했기에 탕명이 연무장 안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 다시 생각을 바꿨다. 아니지. 생각해보니 청주를 상대하기에는 장소가 좋지 않다. 무림맹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밉상인 청주의 도전장을 받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청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일 것이다. 탕명은 일단 한 발 빼보기로 했다. 청주와 마주 선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싫은데요? 내가 왜 비무를 해야 하죠? 비록 탕명의 무공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어린 탕명이 자신의 내공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한 청주였다. 일단 비무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실수한 척 탕명에게 내상을 입힐 계획이었다. 그럼 화산파의 위신도 세우고 임무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무에 응할 듯하던 탕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무를 거부했다. 이 미꾸라지 같은 놈. 잠시 눈알을 굴리던 청주가 작전을 바꿨다. 상대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들면 될 일이다. 싫다고? 왜? 뒤가 구리기라도 한 것이냐? 뭔 소리예요? 뭐가 구리다는 건가요? 청주가 탕명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탕명, 내가 대산에서 마교 교주의 딸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근년이랑 중원을 누비고 다녔다며? 내 그년과 다니지 말라 경고도 했었는데 그걸 잊었더냐? 탕명이 영영 마이와 함께 있는 것을 옥문객잔에서 보았던 청주였다.
마일마이의 위세에 몸을 사린 청주가 물러나며 탕명에게 영영과 같이 다니지 말라 경고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했다. 청주의 말에 정파 제자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친구가 마교 교주의 딸을 구해줬다고? 아, 맞다. 마교 교주의 딸과 다닌다는 자의 이름이 탕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저 친구가 그 자란 말이야? 그런데 마교와 붙어먹는 자가 무림맹에는 왜 왔지? 혹시 첩자 아니야? 그럼 거금을 기부한 것도 무림맹의 정보를 캐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야? 제자들이 웅성거리자 왕대봉이 다시 나섰다. 자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야. 무당에서 열렸던 영웅대회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이지. 나와 고택 장로님은 이미 알고 있던 일이야. 고택 장로님도 아신다고요? 그걸 아시고도 기부금을 받으셨다고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자 형산파 제자가 나섰다. 제가 가서 고택 장모님께 알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외치더니 형산파 제자가 고택을 찾아 달려갔다. 무림맹이 어떤 곳인가? 마교를 상대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조직이다. 탕명이 마교 교주의 딸을 구해줬다니 정파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탕명은 바로 무림맹의 적이 되는 것이었다. 일이 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탕명을 칭송하던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다. 심지어 양강과 수양마저도 탕명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양강이 탕명에게 다가와 물었다. 탕명,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야? 동생이 마교 교주의 딸을 구해줬어? 수양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탕 동생, 설마 아니지? 사람을 구해준 게 뭐가 잘못인가? 탕명이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제가 교주의 딸을 구했습니다. 정말? 탕명이 순순히 인정하자 탕명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에 저기가 가득해졌다.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급변하자 탕명도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청주 이자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군. 미친 개처럼 날 물고 늘어지시겠다 이거지? 벼락이 한 차례 치더니 어느새 검은 먹구름이 무림맹 연무장을 덮어버렸다. 흐흐흐.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청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탕명, 너는 어느 쪽이지? 정파 편이냐? 아니면 마교 편이냐? 묘한 질문이었다. 탕명은 청성파 소속인 현무관에서 무공을 익혔고 소림궁 독청에게서 무공을 배웠으니 당연히 정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정파인 개방의 방주 왕사룡은 탕명의 원수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화산파 또한 결코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탕명이었다. 그렇다고 무림맹에 모인 모든 정파 문파가 탕명의 적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마교는 어떤가? 대산에서 영영을 구해준 건 우연이었다. 하지만 영영과 함께 다니며 교주를 찾고 교주의 병을 고치려 한 것은 탕명의 선택이었다. 탕명은 어느 쪽 편인가? 정파 편인가? 아니면 마교 편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탕명이 가슴을 쭉 폈다. 어느 쪽 편이냐고요?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닌 내 편인데요. 탕명의 말에 청주가 눈꼬리를 치켜세웠다. 뭐라? 이놈이 어디서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 청주가 자신을 다그치자 탕명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화산파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위세를 부리는 거죠? 여기 무림맹이 화산파 건가요? 이곳 무림맹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고 규칙이 있다고요. 무림맹은 엄연히 무당파가 만든 것이다. 탕명은 화산파가 무당파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설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탕명이 전곡을 찌르자 청주가 비릿하게 웃었다. 훗, 이 녀석과 길게 말씨름해봐야 내 위신만 깎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청주가 냉소했다. 탕명, 내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교 교주의 딸과 붙어먹었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자, 덤벼라. 어디 소림궁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확인해봐야겠다. 청주의 소매자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화산파 2대 제자인 청주가 나서 마교를 도운 청명을 응징한단다. 탕명에게 호의를 가졌던 정파 제자들의 상당수가 청주 쪽으로 돌아섰다. 왕대봉이 양손을 들며 외쳤다. 자, 몇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왕대봉의 말에 정파 제자들이 두세 걸음 물러서며 청주와 탕명이 싸울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청주가 길을 쓰고 자신과 싸우려드니 탕명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 이자가 청명의 사제이니 전초전이라 생각하면 되겠군. 운검의 매화음양 검법을 상대할 때는 청성파의 무공을 사용했었다. 그때는 화산파 제자에게 업신여김당하는 청성파 제자 양강을 도우려고 나섰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르다. 청주가 소림궁을 언급하며 도발했으니 탕명은 소림궁 무공으로 상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탕명이 펼칠 수 있는 소림궁 무공에는 신법인 화엽비술, 점혈술인 무동지, 수비용 검술인 나한검법, 공격형 검술인 그림자 검술, 그리고 그림자 검술과 쌍을 이루는 장법인 태산권 각술이 있다. 청주가 검을 뽑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쉬웠다. 검을 뽑았다면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 각술을 사용해 청주를 박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태산권 각술은 태산에 은거하던 고인 태산선인의 절기로 무기 없이 손과 발만을 사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공이다. 살생을 싫어하는 태산선인이 평생을 연구해 창안한 무공으로 한때 제자였던 무당 장문 장사붕에게 전수한 무공이다. 선우 무도가 개방에 붙잡혀 있던 장사붕의 아내와 딸을 구해주자 장사붕이 선우 무도에게 전수한 무공이다. 선우 무도는 이 태산권 각술을 그림자 검술과 쌍을 이루게 발전시켰다. 한 손으로는 그림자 검술을 펼치고 또 다른 손으로는 태산권 각술을 펼치면 상대는 두 사람과 싸우는 꼴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탕명은 태산권 각술로 청주를 상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탕명이 장법을 펼칠 자세를 취하자 청주가 말했다. 대화산파의 매화검수인 내가 어린 너를 상대로 검을 뽑을 수는 없지. 나는 화산파의 매화청심장을 펼칠 것이다. 마치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탕명의 목숨만은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청주였다. 하긴 화산파의 매화검수라면 중원 무림에서는 누구나 인정해줄 만했다. 청심장이라고? 탕명은 청주가 사룡방 방주 사달룡의 오른팔 범량과 평안루에서 주색잡기 하는 것을 보았다. 도사의 본부는 망각한 채 음탕한 짓을 하며 술독에 빠져 살던 청주가 청심장을 펼친다니 속아 웃을 일이었다. 탕명이 청주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시던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43화 그 사이 많이 컸군 3. 무림맹 연무장에서 정파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탕명과 청주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무림맹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다. 바로 마교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장안을 출발해 대산으로 가는 출정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각 문파에서 파견된 제자들은 이제 갓 20살쯤 먹은 젊은 제자들이다. 마교를 상대하는 일이고 또한 처음 맡은 중대한 임무이기에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슴 한쪽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정파 제자들에게 탕명과 청주의 대결은 마교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누가 이길까? 당연한 거 아니야. 화산파 2대 제자를 어찌 저자가 이기겠어? 거기다 그냥 2대 제자가 아니래. 매화검수 중 한 명이라잖아. 하지만 검을 뽑지 않고 장법으로 겨룬다잖아. 저자는 장법으로 운검의 매화음양검법을 이겼잖아. 그건 그렇지. 암튼 흥미진진하군. 조금 전까지 탕명을 친구라 불렀던 정파 제자들이 이제는 탕명을 저자라 칭했다. 그만큼 무림맹 사람들에게 마교는 절대적인 악이었다. 다만 청성파 제자 양강과 아미파 제자 수양만이 탕명이 이기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청주가 화산파의 대표 보법인 오행매화보를 밟으며 탕명에게 달려들었다. 내력이 실린 주먹과 손바닥이 탕명의 요혈을 노리며 날아왔다. 자칭 청명의 오른팔이라는 청주였다. 만만치 않겠는데? 결코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니었기에 탕명도 화엽비술을 펼치며 청주의 주먹을 피했다. 일단 거리를 주지 않는 게 급선무였다. 한 차례 청주의 공격을 피한 탕명의 눈빛도 진지해졌다. 탕명은 청주가 두렵지 않았다.
다만 청주와 주먹을 부딪히며 싸우면 자신의 신비한 능력이 발동해 청주의 무공을 흡수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었다. 안 돼. 화산파 무공은 흡수하기 쉬워. 그랬다. 사부의 수타진경을 되찾았고 이미 청성파와 아미파 무공을 흡수한 탕명이다. 몸속에 화산파 무공 따위는 넣기 싫었다. 아, 숭산파 유연의 무공은 흡수하지 않았었지. 어린 제자들을 괴롭히는 숭산파 유연의 무공은 흡수되지 않았다. 탕명이 유연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탕명은 화산파 제자인데다가 여색을 밝히고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는 청주가 싫었다. 아마 청주의 무공도 흡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청주같이 더러운 놈의 무공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다. 그래. 절대 저놈의 주먹에 맞으면 안 돼. 탕명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리 진지해졌다. 탕명은 일단 청주의 주먹을 피하는 데 주력했다. 이놈이! 청주는 자신의 주먹을 탕명이 묘한 보법을 펼치며 요리조리 빠져나가자 살짝 당황했다. 미꾸라지 같은 놈! 한층 내력을 끌어올린 청주의 주먹이 다시 탕명의 면상을 향해 날아갔다. 상대가 미우면 얼굴을 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청주는 걸음마를 떼고부터 무당파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무공을 수련했기에 2대 제자 중에서도 꽤나 뛰어난 무공 실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청주는 불세출의 무공 신동, 청명에 가려 대사형이 되지 못했다. 하늘이시여! 왜 나 청주를 태어나게 해놓고 또 청명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청주는 청명만 아니었으면 화산파의 대사형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됐을 거라 생각했다. 그만큼 청주는 자신의 무공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화산파 실력자인 자신의 주먹이 계속 허공만 가르고 있었다. 뭐지? 분명 각도와 거리를 맞췄다. 빠르고 매서운 주먹이 탕명의 면상에 닿으려는 순간이면 탕명의 신형은 미끄러지듯 자신의 공격 범위에서 빠져나갔다. 됐다 싶으면 비껴갔고 맞았다고 생각됐지만 바람 소리만 요란했다. 탕명과 단둘이 비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각파의 제자들이 보고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도 지켜보고 있다. 자신이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멋들어지게 탕명을 무릎 꿇리는가였다. 시간을 더 끌면 이겨야 본전이다. 청주가 내력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렸다. 이젠 탕명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청주의 임무는 탕명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저 혼쭐을 좀 내주려 시작한 비무였다. 그런데 이제 청주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청주의 매화 청심장이 갑자기 매화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청주의 손에 더해 발까지 탕명에게 쏟아져 내렸다. 청주의 내력이 잔뜩 실린 더러운 발이 자신의 얼굴을 스쳐가자 탕명도 발끈했다. 이자가 정말 끝을 보자는 것인가? 이건 단순한 비무가 아니었다. 살기가 느껴지자 탕명도 오기가 치솟았다. 청주의 발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회전해 들어오자 허리를 꺾어 피한 탕명이 빠르게 무동지를 펼쳐 청주의 뒤꿈치를 때렸다. 청주는 탕명의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동지가 어떤 점혈수법인가? 스치기만 해도 상대의 혀를 짚을 수 있는 무공이었다. 날아갔던 청주의 오른발이 땅을 디디는 순간 그제야 청주는 자신의 뒤꿈치가 살짝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뒤이어 날렸던 왼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주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다. 지금이다. 청주가 틈을 보이자 탕명의 주먹이 빠르게 날아갔다. 탕명의 주먹과 손바닥이 정확히 청주의 어깨를 강타했다. 탕명의 강력한 주먹에 맞은 청주가 두 걸음 밀려나서야 중심을 잡았다. 이럴 수가! 화산의 절기인 매화청심장과 매화권을 연달아 사용했다. 그런데도 화산파 매화검수인 자신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림궁 장법에 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청주는 탕명보다 적어도 10여 년을 더 수련하지 않았던가?
청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곤륜파의 무위 분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만났던 탕명은 그저 무림의 애송이었다. 그 후 옥문객잔에서 다시 만났을 때 탕명이 키질 석굴에서 소림궁의 비급을 찾았다 했다. 청주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소림궁의 비급을 찾은 탕명이 그 짧은 사이 이토록 강해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한 것인가? 청주가 누구인가? 무리민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화산파의 매화검수 중 한 명이었다. 이놈이! 일단 이겨야 한다. 장법으로 안 되면 화산파의 장기인 검술로 해결하면 된다. 청주가 욱신거리는 어깨를 살짝 돌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탕명, 그 사이 많이 컸구나. 탕명이 어깨를 쭉 폈다. 내가 원래 좀 키는 컸어요. 이놈이! 얼굴빛이 점점 홍당무처럼 변한 청주가 한쪽에 놔두었던 검을 찾아 뽑으려 할 때였다. 한 차례 바람이 불며 흑이인 하나가 탕명과 청주 사이를 가르며 날아들었다. 바로 무림맹 관장 고택이었다. 고택이 검을 뽑으려는 청주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화산파 매화검수께서 지금 저 아이를 상대로 검을 뽑으려는 것이오? 무당 장문의 사제이자 장로인 고택은 청주보다 한 배분 윗사람이었다. 하지만 청주가 화산파가 자랑하는 매화검수인 것을 아는 고택은 청주에게 하대는 하지 않았다. 청주가 뭐라 대꾸를 못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였다. 탕명과 청주를 둘러싼 제자들이 한쪽으로 길을 틔웠다. 그 사이로 5명의 사내가 고택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바로 곤륜파의 고수 곤륜오광이었다. 마교의 손에 곤륜파의 본산이 초토화된 후 오광은 중원 무림 문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장안에 무림맹이 만들어졌고 이제 무림맹이 첫 임무를 수행하려 하자 오광이 앞장서려고 온 것이다. 제길! 청주는 고택에 이어 오광까지 나타나자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산파 매화검수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청주가 고택을 향해 물었다. 고 장로, 내 이전에 저 아이가 마교 교주의 딸 영영과 있는 것을 보고 분명 경고했었소이다. 그런데 저 녀석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감히 영영과 중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 오늘 그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내리려 하던 참이오. 가르침? 탕명은 어이가 없다. 방금 자신의 주먹에 얻어맞은 것은 분명 청주였는데 얻어맞은 자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내리던 중이란다. 탕명이 청주에게 외쳤다. 청주 도사, 내가 영영을 구했던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그 일은 한 소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 소년이 의협심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청주가 눈꼬리를 치켜떴다. 마교 교주의 딸을 구한 게 의협심이라는 것이냐? 고택이 한심하다는 듯 청주를 보며 말했다. 청주 도사, 탕명은 마교의 딸인 줄 모르고 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무림인으로서 당연한 의를 행했다 할 수 있소이다. 그리고 오늘은 무림맹의 중요한 날이오. 그대가 굳이 가르침을 내겠다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하시면 좋겠소이다. 이 정도면 청주에게 꺼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청주가 발끈했다. 고 장로, 무당이 화산에 이럴 수 있소이까? 하지만 고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각 문파의 뜻을 모아 만든 무림맹이오. 무림맹은 각 파의 사사로운 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자가! 몰락해가는 무당파 장로가 감히 신흥강자인 화산파의 매화검수인 자신에게 나가라 한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탕명을 잡으러 온 청주가 고택과 다툴 상황은 아니었다. 더욱이 청주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청주가 탕명을 노려보았다. 탕명, 장소를 옮겨 한판 다시 뜨자. 청주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탕명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자가 왜 이리 나에게 집착하지? 이자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분명 화산파 장문이나 대사형 청명의 명을 받았으리라. 그렇다면 어쩐다. 화산파가 자신에게 좋은 의도를 가질 리는 없다. 탕명이 청주를 외면했다. 난 싸우기 싫은데요. 그리고 단순히 장법만 겨루자더니 왜 검을 뽑으려 했죠? 나를 죽일 셈인가요? 뭐라?
분명 청주는 탕명을 배려한다며 검을 뽑지 않겠다 했었다. 그러더니 장법에서 밀리자 검을 뽑으려 했었다. 말문이 막힌 청주가 씩씩거리며 눈짓하자 화산파 제자 10여 명이 탕명을 둘러쌌다. 이는 분명 탕명을 잡겠다는 뜻이었다. 뭐 하는 짓이요? 탕명과 화산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청주의 행태를 지켜보던 고택이 탕명에게 다가왔다. 탕명, 다시 보게 되어 반갑군. 무림맹은 자네를 환영하네. 고택은 보란듯이 탕명을 친구로 인정했다. 이는 화산파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다. 고택이 도와주려는 뜻을 비치자 탕명이 머리를 굴렸다. 화산파가 작심하고 나를 잡으려 하는군. 그래, 청주가 이리 물고 늘어지니 잠깐 무림맹에 의탁하는 것도 좋겠지. 마음을 정한 탕명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고맙습니다. 고 장로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껏 돕겠습니다. 고택이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소림궁 이름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인가? 무림맹은 각 문파의 제자들이 모여 힘을 합하는 곳이다. 무림맹을 돕겠다면 탕명도 소림궁을 대표해 도와야 한다. 탕명은 그저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일이 묘하게 돌아갔다. 어쩌겠는가?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44화 그 사이 많이 컸군 4. 무림맹에서 펼쳐진 화산파 청주와 탕명의 대결은 탕명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청주는 탕명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탕명은 무림맹을 이용해 화산파의 검은 마술을 피하려 했다. 탕명이 소림궁의 제자 자격으로 무림맹을 돕겠다 하니 청주가 무작정 힘으로 탕명을 끌어낼 수는 없게 됐다.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갔다. 어찌할지 몰라 잠시 머리를 굴리던 청주가 몸을 살짝 낮추며 고택에게 물었다. 고장로, 무림맹에 큰일이 있다 하셨는데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청주가 좀처럼 돌아갈 기색이 없어 보이자 오광 중 첫째인 조광이 나섰다. 청주 도사, 오늘은 무림맹 제자들과 우리 오광이 마교의 동태를 살피러 출정하는 날이오. 정보에 의하면 마교 교주가 돌아왔다 하더이다. 마교 놈들이 곧 중원으로 들이닥칠 것이오. 조광의 말에 청주가 눈알을 굴렸다. 무림맹과 오광이 대산으로 간다고? 장문 송풍과 대사형 청명은 나름 계획을 세웠다. 먼저 탕명을 잡아 개방에 넘겨주고 개방의 지지를 얻은 후 화산파 깃발을 들어 여러 문파를 이끌고 마교를 처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마교를 물리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송풍이 무림맹주가 될 것이다. 옳지. 만일 무림맹과 곤륜파 오광이 나섰다가 마교의 쓴맛을 본다면 어찌 될까? 그때 화산파가 나선다면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청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광과 고택에게 말했다. 무림맹과 곤륜파가 큰일을 위해 나선다니 하산파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이까? 내 기꺼이 이번 출정에 동참하겠소이다. 그대가! 청주가 같이 가겠다고 자청하자 조광은 의외라 생각했다. 곤륜 오광은 화산파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마교의 공격에 곤륜파가 일패도지하자 후퇴했던 오광은 옥문객잔에서 청명을 만났었다. 그때 오광은 화산파가 나서 마교를 응징해달라며 청명에게 간곡히 청했으나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던 청명은 지금까지 전혀 나서지 않았다. 그랬던 화산파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오광은 청주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고택의 입장은 오광과는 달랐다. 청주가 자청에 도와주겠다니 무림맹을 지휘하는 고택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청주를 바라보는 고택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럼 그대와 화산 제자들도 동참하겠다는 말이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청주에게 쏠렸다. 그러자 청주가 슬쩍 한 발 뺐다. 하! 제자들은 장문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제자들은 화산으로 돌아가야 하니 제가 남아 운검과 함께 가겠소이다. 청주는 혹시 모를 마교와의 접전에 대비해야 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화산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청주의 검은 속을 간파한 탕명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음흉한 자식. 고택 또한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청주가 무림맹을 도와 마교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탕명을 놓아줄 수 없어 같이 가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고택이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아쉬운 고택이었다. 그럼 청주 도사도 운검과 함께 가는 거로 알겠소이다. 고택은 마음이 급했다. 청주 문제는 일단 뒤로 밀어둔 고택이 각파의 제자들을 향해 외쳤다. 1시경 후에 출발할 것이네. 각자 채비를 하고 모여주시게. 예. 흥미로웠던 비문은 끝이 났다. 이제 목숨을 걸고 마교를 향해 나가야 한다. 각 문파의 젊은 제자들의 표정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제자들이 분분히 흩어지자 양강과 수양이 탕명에게 다가왔다. 탕 동생, 정말 우리와 같이 가려고? 수양이 묻자 탕명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탕명은 양도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장안에 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쌍주주단으로 향하던 탕명은 흉수들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느끼고 발길을 돌려 무림맹으로 들어섰다가 대산까지 가게 생긴 것이다. 장안에서 화산파를 따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결혼식장에 화산파 놈들을 끌고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 내가 꼭 대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탕명은 가는 도중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빠져나오리라 마음먹었다. 암튼 결혼식에 참석하려던 탕명의 계획이 엉망이 됐다. 이 모든 것이 저 망나니 같은 청주 때문이다. 청주, 내 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주겠다. 서로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탕명과 청주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청주에게 엄청난 살기를 띄워보낸 탕명이 수양과 양강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바꿨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말벗도 하고.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탕명이 같이 간다니 왠지 든든한 것도 사실이었다. 탕명, 우리는 환영이야. 고개를 갸웃한 양강과 수양도 각자 채비를 하기 위해 침소로 향했다. 무림맹 소속 제자들이 채비하러 숙소로 들어가자 연무장에는 탕명과 화산파 제자들 그리고 고택과 오광만이 남았다. 청주가 탕명을 노려보고 있자 오광 중 둘째인 화광이 청주에게 다가가 물었다. 청주도사, 대사형은 요즘 뭘 하고 계시오? 화광의 말 속에 뼈가 있다 느껴지자 청주가 눈살을 찌푸렸다. 화광,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소이까? 마교가 준동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옥문객잔에서 대사형이 마교를 처단하러 나서겠다고 했는데 화산파는 어째 나서지 않는 것이오? 화산파와 개방은 서로 눈치를 보며 상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먼저 나서 마교에 큰 피해를 본다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이 한 수 접고 들어오기로 한 이상 이제 화산파가 나설 때이다. 청주가 이런 상황을 화광에게 설명할 이유는 없다. 안 그래도 장문과 대사형은 마교에 맞설 계획을 세웠소이다. 내 그대들과 같이 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소이다. 화산이 어찌 마교를 그냥 두고 보겠소이까? 애초에 화산파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곤륜파였다. 마교의 공격으로 장문이 죽고 본산이 불타올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명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했지만 이제 무림맹이 나섰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화광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냉소했다. 마교를 무찌를 계획을 세우는데 수개월이 걸린 화산이 어찌 마교를 상대할지 두고 봅시다. 화광이 쌩하고 돌아섰으나 청주의 관심은 오직 탕명뿐이었다. 청주가 화산파 제자들에게 소곤댔다. 너희들은 대사형에게 돌아가 지시를 받아라. 예, 사숙. 화산파 제자들이 명을 받고 무림맹을 빠져나가자 화산파는 청주와 운검만이 남게 됐다. 반식경쯤 지나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탕명을 제외하면 19개의 문파에서 파견된 19명의 제자였다. 고택이 제자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뿌연 모래바람이 일었다. 출정을 앞둬서일까? 지레 놀란 제자들이 소리쳤다. 뭐지? 마교 놈들 아니야? 설마!
무슨 일인가 싶어 잔뜩 긴장한 눈들이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교는 아니었다. 덩치는 커다랗지만 아직 어려 보이는 청년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 녀석은 탕명은 들어서는 청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청년은 사천당가 가주의 아들 단단생이었기 때문이다. 단단생이 주위를 살피다 탕명과 눈이 마주쳤다. 탕명은 단단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엄연히 동업자인 당소소의 동생이기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했으나 단단생은 탕명을 못 본 듯 외면했다. 저 자식이 탕명은 살짝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 내가 저 어린 녀석을 상대할 짬밥은 아니지. 탕명은 현무관 시절 당무관과 비무 대회를 했을 때 당단생을 처음 봤었다. 그때 당단생의 무공은 탕명을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탕명의 눈에 당단생은 그저 철없는 어린애일 뿐이었다. 탕명은 낙양에서 개방 양호전에게 붙잡힌 당단생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단생은 자신을 구해준 탕명을 보고도 외면했다. 자신이 양호전에게 맞아 무릎을 꿇었던 사실은 영원히 묻어두고픈 당단생이었다. 여전히 오만한 당단생이 고택에게 다가가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무당 고택 장로님 되시는지요? 그렇소. 내가 고택이요. 사천당가 당단생이 사천당가를 대표해 무림맹에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 반갑소이다. 그랬다. 사천당가는 아직까지 무림맹의 제자를 보내지 않았었다. 고택 또한 정파와 사파의 중간쯤인 사천당가가 제자를 보내리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천당가가 늦게나마 가주의 아들 단단생을 보낸 것이다. 당단생이 무림맹에 오게 된 이유는 이랬다. 당소소가 엄청난 금괴 마차를 끌고 사천당가로 돌아왔다. 그러자 사천당가에서 당소소의 입지는 더욱 확고부동해졌다. 크게 기뻐한 가주 당백호는 당소소가 자신의 뒤를 이을 뜻이 없음이 못내 아쉬웠다. 누이가 거금을 가지고 금이 환영했으나 이를 지켜보는 당단생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낙양에서 쓴맛을 한번 보았던 당단생은 자신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던 당단생이 생각해낸 것이 무림맹이었다. 단단생이 아버지 당백호를 설득해 무림맹에 자원한 것이다. 마교를 상대하는 일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한 나름의 골육책이었다. 당단생이 고택에게 아랬다. 마교의 본거지인 대산까지 가려면 좋은 말이 필요할 듯하여 천수에서 한열마 25마리를 구해왔습니다. 한열마 25마리라고? 한열마는 다리가 길어 사막지형에서도 잘 달린다는 아라비아의 명마였다.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엄청 비싼 말이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명마를 주겠다니 고택에게는 엄청 반가운 일이었다. 안 그래도 경공 실력이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려던 참이었다. 고택 자신과 오광에 비하면 젊은 제자들의 경공술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제자들의 속도에 맞춰가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말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고택이었다. 그런데 말 25마리를 가져왔단다. 그것도 귀한 한열마란다. 한열마 25마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화산파나 탕명이 기부한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다. 고택의 입이 쩍 벌어졌다. 허허, 사천당가 가주께서는 확실히 통이 크십니다. 내 사천당가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소이다. 고택이 선물을 받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와, 한열마다. 고택 장로님, 말 타봐도 되겠죠? 제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자 고택도 기분이 좋았다. 그러시게. 야호! 고택의 허락이 떨어지자 너도 나도 한열마 구경하러 달려나갔다. 서역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곤륜파였다. 오광은 사막지형을 건널 때 한열마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흠흠. 한 차례 헛기침한 오광도 슬그머니 한열마를 골라잡으러 움직였다. 그러자 눈치 빠른 청주가 제자 운검에게 눈짓하고는 몸을 휙 날렸다. 오직 고택과 탕명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아있었다.
무림맹 정문 앞에서는 일대 쟁탈전이 벌어졌다. 서로 좋은 한열마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말 골라잡는데도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있다. 한열마 보는 눈이 남다른 오광과 경공을 펼쳐 날아올랐던 청주는 벌써 말등에 올라앉아 있었다. 청주가 뒤늦게 도착한 운검에게 손짓했다. 운검! 이리 와! 이놈이 좋은 말이야!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45화 그 사이 많이 컸군 5. 무림맹 대문 앞에 다리가 쭉쭉 뻗은 멋진 한열마들이 떼거리로 서 있다. 당단생이 무림맹의 선물로 가져온 25마리와 당단생의 말까지 총 26마리였다. 한열마들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며 크게 울부짖었다. 먼저 잡은 놈이 임자였다. 누구랄 것 없이 먼저 좋은 말을 골라잡기 위해 한 차례 전쟁을 치렀다. 순식간에 말 임자가 정해졌다. 당단생이 가져온 25마리의 한열마 등에 23명이 앉아있다. 오직 2마리의 한열마가 주인을 못 찾고 있었다. 남은 2마리 중 하나는 당연히 고택의 몫이었다. 조광이 이미 제일 좋은 말을 고택을 위해 골라놓았다. 뒤늦게 준비를 마치고 나온 양강과 수양, 그리고 탕명 3사람만이 남았다. 사람은 3명인데 말은 단 한 필뿐이다. 2사람은 걷거나 뛰어야 한다. 제길, 동작들 한번 빠르군. 탕명은 애초에 한열마에 관심이 없었다. 재수 없는 당단생이 가져온 말을 탕명이 왜 타겠는가? 돈이야 차고 넘치는 탕명이니 말이 필요하면 사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양과 양강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탕명이 양강의 눈치를 슬쩍 보며 말했다. 한열마는 힘이 좋으니 2분이 같이 타셔도 괜찮아요. 저는 말 타느니 뛰는 게 좋습니다. 탕명의 말에 수양이 얼굴을 살짝 붉혔다. 아차, 그렇군. 탕명은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느꼈다. 전생의 여자였던 탕명이다.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별다른 느낌이 없기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수양이 어찌 양강과 한말 등에 올라타겠는가? 양강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수양에게 말했다. 저는 탕 동생과 같이 뛰어가면 되니 어서 말에 오르세요. 탕명과 양강이 자신에게 양보하자 수양이 곱게 웃었다. 애초에 말 타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번갈아 나눠 타고 가요. 이미 화엽비수를 최고치까지 익힌 탕명이다. 맘만 먹으면 한열마보다 빨리 달릴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양강의 경공 실력이 따라줄지 그것이 문제였다. 탕명이 어깨를 쭉 펴고 말했다. 2분이 나눠 타세요. 난 말 타는 걸 싫어합니다. 달리는 게 좋아요. 물론 거짓말이다. 편하게 말 타고 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3사람이 말 한 마리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양보하고 있는데 고택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 모두 준비됐는가? 고택의 물음에 제자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예! 준비됐습니다. 고택은 거금을 기부한 탕명이 말을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쩌겠는가. 할 일은 해야 한다. 모두 들으시게. 태산까지는 먼 길이다. 중간에 마교 무리를 만날 수도 있다. 제자들은 4명씩 조를 짜고 5개 조로 움직인다. 조원들은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며 서로의 뒤를 지켜줘야 한다. 예! 고택의 말에 제자들은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기 시작했다. 그러자 화산파 제자 운검이 사숙 청주에게 물었다. 사숙, 저는 어쩝니까? 청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냥 있어. 4명씩 조를 짜면 어차피 1명이 남는다. 너는 나와 같이 있으면 된다. 그랬다. 21명의 제자가 4명씩 짝을 이루면 1명이 남는다. 확실히 계산이 빠른 청주였다. 각 문파를 대표해 파견온 제자들은 탕명과 당단생까지 총 21명이다. 탕명은 당연히 양강과 수양과 한 조를 이뤘다. 잠시 기다리니 모든 조가 짜졌다. 당단생만 홀로 남았다. 오만한 당단생이 먼저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니 아무도 당단생을 조원으로 청하지 않은 것이다. 남은 당단생을 보며 고택이 말했다.
당소엽은 사천 출신이니 저기 양강, 수양조에 들어가시오. 고택은 당단생이 같은 사천 출신인 청성파 양강, 아미파 수양과 한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택이 명하자 당단생이 못 이기는 척 수양과 말머리를 나란히 했다. 수양이 당단생을 보며 싱긋 웃었다. 당공자, 아미파 수양이라 합니다. 우리 잘해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오만한 당단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사천당가 당단생입니다. 탕명은 재수없는 당단생이 자신과 같은 조가 되자 입을 삐죽거렸다. 저 자식이 우리 조야? 제길 되는 일이 없군. 탕명과 당단생 모두 서로를 힐끗거리며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 출발! 고택과 오광이 앞장서자 뒤이어 청주와 21명의 각파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십 마리의 한열마가 질주하기 시작했다. 긴 다리를 가진 한열마가 무리지어 달리니 번잡한 장안성 거리가 반으로 쫙 갈라졌다. 그런데 청주와 운검이 속도를 늦추며 맨 뒤로 처졌다. 고택과 오광이 앞장서 달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뒤처지는 걸 질색하는 청주가 운검을 데리고 맨 뒤로 갔다. 뒤를 따르며 탕명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탕명은 청주가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려는 것을 알고 코웃음을 쳤다. 청주 저놈이 가지가지 하는군. 그래, 뒤에서 졸졸 따라와라. 더러운 내 놈의 면상을 안 보고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청주가 자신을 감시하든 말든 탕명은 언제든 몸을 뺄 자신이 있었다. 다만 무림맹을 돕기로 고택과 약속한 것이 탕명의 발목을 잡을 뿐이었다. 수십 마리의 멋진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자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뭐야? 내 보기에 무림맹 사람들인 듯한데. 무림맹? 무림맹이 뭐 하는 곳인데? 나도 잘 몰라. 암튼 말도 사람도 참으로 멋지군. 무림에서야 누구나 아는 무림맹이 됐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찌 무림맹을 알겠는가. 멋진 말을 탄 수십 명의 사람이 엄청난 위용을 뿜어내자 그저 감탄하며 쳐다볼 뿐이다. 빠르게 달리던 고택의 눈에 비단마을이 들어왔다. 비단마을은 장안에서도 유명한 비단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곳에 쌍주주단이 있다. 순식간에 탕명의 눈앞으로 쌍주주단이 스쳐 지나갔다. 쌍주주단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양도와 팔봉의 즐거운 결혼식도 곧 열릴 것이다. 아, 씨! 말꽁무니를 따라 달리던 탕명이 멀어져가는 쌍주주단을 뒤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모든 게 청주와 화산파 때문이다. 전생에 화산파에 한이 맺힌 탕명이다. 화가 치민 탕명은 이참에 화산파에 대한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탕명은 마교가 나타나면 소란해진 틈을 타고 화산파 두 놈을 죽여버리리라 다짐했다. 탕명이 자신을 보며 살기를 띠자 청주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 놈을 죽여주마. 청주로서는 탕명이 도발해준다면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 죽자고 덤비는 놈의 목줄을 따면 장문이나 대사형도 뭐라 못할 것이다. 탕명과 청주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지만 정작 무림맹을 이끄는 고택은 고택대로 계획이 있었다. 이번 출정에 임하는 고택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마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마교와 한두 차례 접전을 벌이는 것이다. 물론 인명피해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이 한 몸처럼 싸우다 보면 흩어져 있는 정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전우의 만큼 강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공이 강한 곤륜 오광과 청주가 합세했으니 해볼 만했다. 무림맹 부대가 장안성 서쪽 문을 빠져나온 지 한 시즌이 지났다. 역시 탕명의 예상대로였다. 한 시즌쯤 달리자 옆에서 달리고 있는 양강의 숨이 가빠짐이 느껴졌다. 이쯤에서 쉴 때가 됐는데? 탕명이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양강이 지친 것을 느낀 수양이 말을 세우려 할 때였다.
고택의 말이 앞발을 높이 세우며 멈춰섰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 휴, 양강이 줄줄 흐르는 땀을 훔치며 탕명에게 물었다. 탕 동생, 안 힘들어? 그러자 탕명도 슬쩍 땀을 훔쳤다. 안 그래도 힘들던 참입니다. 딱 맞춰고 장로께서 멈춰섰네요. 수양이 탕명에게 다가와 웃었다. 내 보기엔 탕 동생은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요. 어이구, 다리야. 탕명이 바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주무르자 양강과 수양도 탕명 옆에 걸터 앉았다. 탕명이 둘러보니 청주와 운검은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고 오광 중 첫째인 조광이 고택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다. 조광이 쉬고 있는 고택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 장로, 천수에는 마교놈들이 없겠지만 무이쯤 가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것보다는 선발대를 앞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고택이 조광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오. 누구를 선발대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이까? 지원자를 받아보시지요. 그랬다. 제자들이 어렸지만 모두 다른 문파의 제자들이었다. 사지로 무작정 가라 명할 순 없었다. 조광의 말이 옳다 생각한 고택이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외쳤다. 선발조를 뽑아 앞서 무위로 보내겠다. 각 조는 조원들과 상현 후 선발대에 지원하게 가란다. 고택의 명이 떨어지자 각조의 조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의논을 시작했다. 선발되면 그만큼 위험할 것이다. 강호의 경험이 적은 제자들로서는 쉽게 나설 수 없는 임무였다. 탕명의 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탕명, 양강, 수양, 당단생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 우리가 선발대로 가면 청주 저놈을 따돌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탕명이 양강에게 말했다. 우리가 선발대에 지원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굳이? 양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양형, 선발대가 마교가 있는 대산까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위까지 가는 선발대잖아요. 일단 무위까지 가면 다른 조로 바꿔주겠죠. 양강이 애써 두려운 빛을 감추며 주저하자 당단생이 나섰다. 난 찬성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만만한 당단생이었다. 다만 당단생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게 문제였다. 이제 수양만 찬성하면 될 듯했다. 탕명이 자신을 바라보자 수양이 꼿꼿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찬성이에요. 수양도 찬성하니 양강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결정났다. 탕명이 당단생에게 말했다. 당단생, 내가 고택 장로께 말씀드리지. 탕명은 당단생을 앞세우고 청주의 반응을 볼 생각이었다. 마다할 당단생이 아니었다. 당단생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 조가 선발대로 가겠습니다. 다른 조들은 의견이 나뉘어 합의를 못 보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빨리 당단생의 조가 선발대로 가겠다고 나서자 갈까 말까 주저하던 제자들의 고민이 일시에 해결됐다. 사천 제자들이 용감하군. 그런데 저 탕명이란 자는 어디 제자야? 중산 소림궁이라던데. 소림궁. 그런 문파도 있었나? 무림 문파는 아니고 도관이라던데. 암튼 희한한 친구군. 탕명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저 친구라 했다가 청주가 나서며 탕명을 추궁하자 저자로 바뀌었다. 그러다 탕명조가 선발대로 나선다니 다시 친구로 바뀐 것이다. 암튼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았고 제일 먼저 나선 탕명조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고택이 당단생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내 사람이 선발대로 무위까지 한 걸음 먼저 가시게. 주변을 잘 살피고 마교를 발견하면 접전을 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일 가는 도중 마교가 없으면 무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그대들의 임무이세. 네 사람이 고택에게 폭권을 취했다. 고 장로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고택이 네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격려하자 네 사람이 떠날 채비를 했다. 모두가 만족한 표정이었으나 오직 청주와 운검만은 그렇지 못했다. 어라? 저 녀석이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